예, 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지금 제 이야기 안 지난 들리나, 시간, 잘? 들립니다. 그, 들립니다. 라그랑주 승수법 기억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지난 시간에 제약하에서의 최적화 이야기도 했지만, 맨 네, 마지막 동영상은 뭐냐면 선형회귀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선형회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아, 음. 선형회귀가 뭐예요? 어, 데이터를 이제 한 선 근처에 있다 가정하고 그 y는 ax 플러스 b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음, a랑 b를 찾는 거를 선형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를 가장 대표하는 직선 꺾기. 그게 뭐냐면 단순 선형회귀죠. 네. 왜 단순 선형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 그래요? 직선으로 표현하기 때문. No, no. 리니어 이거 내 말은 심플 아, 심플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 이거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x 변수가 하나일 때 그걸 심플이라고 얘기한다고. 아, 근데 우리가 x 변수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그거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다중 선형핵이 이렇게 얘기한다. 예, 음. 지금은 뭐냐면 x가 하나이고 y가 하나인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x와 하는 직선 하나 끊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순 선행회귀를 설명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y 이꼴 a 플러스 b1 x1 더하기 b2 x2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1하고 x2에서 두 개 변수가 있잖아. 두 개 변수가 나타내는 거는 직선이냐 이거지. 뭐예요?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이 아니고 뭐야 그게? 곡선? 평면이라고. 아, 예, 음. 그러니까 그 x와 y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 선형회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중 선형회귀에서는 x1과 x2에서 x가 두 개 있으면 평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x가 세 개 있으면 뭐예요? 3차원입니다. 3차원 평면가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뭐냐면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3차원의 뭐야? 3차원 우리 지금 상상 못 하는데. 네, 아, 그렇지. 3차원은 상상 못 하지. 4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네. X1, X2, X3가 있으면 3차원이고 Y가 또 한 차원이 있으니까 4차원이잖아. 4차원에서 뭔가 평면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냐면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개념이 확장돼 간다라는 거죠. 여하튼 뭐냐면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Y하고 X를 나타내는 직선 하나 나타내는 거 그걸 단순선형획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 X축은 수익률. 코스피 수익률, 네, Y축은 종목의 수익률. 삼성전자 수익률. 그러면 점을 찍을 수 있고 이 점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데이터. 산점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아, 스케이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산점도에 있는 점들을 가장 대표하는 직선 하나 끊고 싶어. 그래서 껐어. 요걸 보고 단순선의 회귀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삼점 같은 게 어떻게 나왔어요? y 이퀄 1.5549x 더하기 0.1007 이렇게 나왔으니까 회귀선을 찾은 거죠. 예. R 스퀘어는 무슨 뜻이지? 어, 잔차들의 제곱합의 평균, 아, 잠깐만.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지. 어. 네,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y 변동 중에 x의 변동이 얼마 정도 설명할 수 있냐? x 변수의 설명력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예, 음. 그러면 그거의 의미는 뭐예요? 삼성전자의 변동 중에 네. 코스피가 한 몇 프로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71%. 71.2%설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런 예, 편차는 어떻게 돼? 네?
현차는 어떻게 되냐고. 아, 편차가, 현대 아, 자동차 현대차 40.6. 40.67이잖아. 그러니까 예. 그 말은 뭐예요? 코스피가 시장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설명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현차는 시장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그다음에 또 뭐 봐야 되지? 삼전은 지금 그 베타 계수를 보니까 1.5549고 현차는 베타 계수가 1.010 1.0214인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삼전이 코스피에 대해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어,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고 시장보다 1.5배 정도. 시장이 떨어질 때도 1.5배 정도 떨어지니까 어제 코스피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어제 코스피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됐지? 어제 올라갔습니다. 몇 프로 정도? 어, 퍼센트는 못 봤는데. 한 5% 포인트 정도 올라갔거든. 예. 5% 정도 올라갔거든. 그러면 삼전은 몇 프로 올라갔을까? 5 곱하기 1.549. 음, 네. 만큼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다 이거지. 어, 이렇게 이 회기선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단순, 이걸 모형을 뭐라 한다고? 이 모형을. 특별히 단순 X가 시장 수익률이고 Y가 개별 종목 수익률인 이 모형을 보고 뭐라 한다고? 이름이. OLS. 나머지 두 사람은 아예 답도 안 하고 있고 한 놈은 띵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이걸 저는 뭐라 잘 그런다? 시장 모르겠습니다.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시장 모형. 아, 네. 시장 모형. 누가 만들었다고? 윌리엄 샤프입니다. 샤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받았다고.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거지. 아주 중요한 걸 했으니까 그 사람이 노벨상 받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 모형이라는 단어는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 우리가 시장 모형은 추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야. 예. 그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요거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 안 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오케이.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게 단순 선형 회귀. 단순 선형 회귀는 직선인데 그 직선에 x 변수가 몇 개? 한 개. 한 개.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x 변수가 두 개. 그지? 그러면 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중선형회귀.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뭐 K개까지 쫙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걸 그냥 다중선형회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확장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다차선형회귀도 있다는 거지. 어. 어, 아까 문경희 씨가 직선이 곡선으로 바뀌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 이게 곡선으로 바뀐 거잖아. 네네. 이거는 몇 차 함수로 지금 근사한 거야. 음,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로 근사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지금 뭐라 표현했냐 하면 다차 선형획이라 그랬는데 곡선 아니냐? 근데 왜 리니어 리그레션을 얘기했어? 음, 선형. 이상하지 않냐고. 요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맞잖아. 네. 왜냐하면 x1에 대한 1차고 x2에 대한 2차니까 1차니까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x에 대해서 1제곱이고 x에 대해서 2제곱이니까 2차니까 그러면 런닝이 아니냐고. 근데 제가 지금 뭐라 표현했냐면 다차 선형 획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 아니야. 자, x1는 1차죠. 예. 그죠? x의 제곱은 근데 x 제곱도 만약 데이터로 생각해요. 그냥 여기 있는 x2하고 똑같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1차 아니야?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개수가 1차이면 그러면 이거는
비선형 회의가 아니고 선형 회의라는 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저는 이해됐습니다. 네, 나머지 두 사람은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됐을 리가 없는데. 좋다. 그러면 요거는 선형 회의 아니야. B 곱하기 x1 곱하기 x2. 이거는 1차 함수야, 2차 함수야. 1차, 이거는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수에 대해서는 1차 함수이고 네. x에 대해서는 몇 차 함수예요? X에 대해서는 2차 함수라고. 네. 왜 2차 함수냐면 요게 x1이 1차잖아. x2가 2차잖아. 그러면 x1, x2에 대해서는 몇 차예요? x1하고 x2가 곱해졌으니까 2차라고. 보다 일반적인 형태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겠지. d1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d2 곱하기 x2의 제곱도 있는 형태. 이래야지 2차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없어도 x1에 대해서 1차고 x2에서 1차니까 두 개 합치면 몇 차야? 2차니까 이게 2차 함수라고. 그지? 근데 그렇지만 B1, B2, C, D1, D2에 대해서는 선형이야, 비선형이야? B1, B, 선형이잖아. 아, 얘가 네.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면 이건 그냥 어떤 숫자잖아. 다 전부 예, 다. 예,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선형획이라고 얘기한다고. 스틸 사실은 제대로 이해 못했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뿐이지. 나중에 아마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우리가 비선형획이라는 걸 이제 보면 아, 이거는 비선형획이고 이거는 선형획이고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의 메인 토픽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뭐 앞에 이야기했던 건 이론이고 중요한 건 이거잖아.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금융수학을 엑셀로 구현할 수 있는 금융수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을 엑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차트를 산전도를 그리고 산전도를 그리고 나서 그것 가지고 추세선 추가를 하면 이걸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스텝은 이렇게 쭉 된대요. 그 예제 1번이 뭐냐면 엑셀에 산점도와 추세를 이용해서 삼점과 현차 시장 모형을 추정하라.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요 그림 그려라. 아, 이거 어디까지 가나? 아, 한참 가야 되나요? 아, 요 그림 그려라. 오케이? 예. 예, 그게 사실은 지금 이번 학기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어도 우리는 엑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음. 자, 어디 있노? 있네, 있네, 있네. 어, 데이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100, 그다음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그 달러로 원화로 표시된 나스닥 100, 그다음에 삼전 현사 이렇게 데이터를 구한 거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가 구해진다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어, 하기 전에 지금 약간 깊게 나가가지고 어, 이 어느 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예. 그지?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계산했어요. 지금 계산한 게 뭐 어떻게 계산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B2 곱하기 100 나누기 B 달러 2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는 요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될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했으니까 그냥 100이 나오겠지. 네. 그지? 여기는 어떻게 될까?
수익률이 수익률 아니야. 수익률이 아니고. B3에서 B2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했잖아. 그래서 74가 나왔어. 지금 뭐냐면 88 2.94가 65 1.22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를 만약 처음에 100원 투자했더라면 그게 1년 후에 74원이 됐습니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지. 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코스피가 만약 95년 12월에 우리가 100원 투자했더라면 그때 지수는 882.94였는데 지금은 얼마냐면 5,642.21이니까 그러면 100원 투자했더라면 639원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계산한 거지. 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령 요 두 개를 붙잡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겠어요? 삽입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지? 어, 조금 더 좀 조작을 할까요? 데이터 손 찍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여기 데이터 선택이 있는데 데이터 선택에 가서 가로축에 레이블을 정하죠. 가로축의 레이블이 뭐죠? 날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95년 12월 맞나? 시작이 언제고? 95년 12월에 그 우리가 코스피에 100을 투자했더라면 아니면 코스닥에 100을 투자했더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속 투자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였다는 거야.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어, 30, 30년이 지났나? 예, 30년 지나면 이게 얼마가 된다고? 630. 600이 됐고, 요건 얼마가 됐다고? 거의 변함없습니다. 다시. 요, 이렇게 찍고, 지금, 그냥 이렇게 찍으면, 또 한락하는 게 잘 안 되네.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전부 다 지금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말을 안 듣네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그러면 지금 매 연도에 데이터가 나오잖아.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얼마가 됐을까? 지금 94년인가 95년인가 12월에 지금 100원 투자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얼마 됐을까? 아씨 오른쪽 마우스가 참 안 좋아요, 그죠? 하니까 마지막 숫자만 딱 나오잖아. 이것도 아, 오른쪽 클릭해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아주 정밀하게 해야지만 지금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630, 이게 지금 시작은 얼마야 지금? 100입니다. 100이었잖아. 100, 100원을 투자했으면 만약 95년 12월에 내가 100을 투자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639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6배 이상이 올라갔을 겁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예. 만약, 코스닥에 투자했더라면, 이 애가 굉장히 놀라우는데, 어, 이 애에 100이 그냥 256까지 그 2배 이상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또 꼬꾸라졌어. 꼬꾸라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100 수준으로 회복한 적도 없어. 간혹 가다 회복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서 116이 된 거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투자해봐야 말짱 도루묵이 코스닥이고 30년 동안 투자했더라면 그래도 꽤 먹을 수 있는 게 코스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밸류 패스, 가치 경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교훈은 뭐야? 코스피 장기 투자하자.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이 그래프의 교훈은? 윤소 씨. 네. 이 어, 그래프를 보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얻은 교훈은 뭐야?
저는 이미지는 코스닥은, 코스닥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코스피에 장기 투자하자라고 지금 문경인 씨가 이야기했어. 어. 네, 윤수호 씨는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어?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아이씨. 이영재 씨. 정답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계속 물어보고 있지. 이게 교훈입니다. 뭐가 교훈이냐면, 음, 그, 장기 투자하면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 그제? 근데 그게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제? 어, 만약 장기 투자를 했는데 코스닥에도 우리 장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좋아진 거지. 그지? 코스닥에 투자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 근데 사실 코스닥에 투자한 것도 잘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까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몇 개요? 300, 아이씨, 배불추가. 27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해가지고 639가 된 거는 언제 이야기라는 거야? 최근 몇 년? 그가 2025년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2025년, 26년에 이 정도로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코스피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안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우리가 만약 이때 팔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코스피도 사실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모습은 뭐 어떤 거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수평선으로 639 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 올라간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코스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 그지? 네, 왜 그래? 요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이상적인 현상일까? 이상현상입니다. 작년에 2025년에 코스피가 75%인가 올라갔는데 내년에도 75%라고 그 내년에도 75%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작년에 올라갔던 그 수익률이 올해도 반복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란 거지. 오히려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여기 봐봐.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더 위험한 거라고.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이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 밸류 패스? 가치 경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투자 쪽에서는 흔히 많이 쓰는 어떤 차트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 딴소리 했어요. 딴소리. 그죠? 요번에는 뭐 이야기해요? 이제 수익률을 계산한 거예요. 예,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예, 빼기. 어, 우리 그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겠지. 이렇게 배웠겠지. 네, 음. 오늘 가격 빼기 어제 가격 나누기 어제 가격 하면 그게 수익률이다. 어제 100원 투자했더라면 오늘 얼마 벌었냐 하면 26% 잃었다. 26원 잃었다. 100원 투자했으면 26원 잃었다. 이게 수익률이죠. 네, 그죠? 예. 근데 그 말이나 지금 분모에도 K2 있고 분자에도 K2 있으니까 빼기 1 해가지고 K2분의 K3 빼기 1 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그렇게 예. 계산한 거예요. 그래 계산해가지고 지금 코스피도 계산하고 코스닥도 계산하고 전부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여기 있던 셀들을 그 중에 일부만 다시 카피해가지고 지금 갖고 온 거죠. 네. 그죠? 예. 시장 모형이라는 게 뭐가 시장 모형이었어요? X축이 뭐였지? 코스피 수익률, Y축이 뭐였지? 개별 주식 수익률. 삼전 수익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삼전 수익률을 잡아. 그지? 삽입.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꺾은선 그래프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산점도. 엑셀에서는 그걸 분산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지금 Y만 잡은 거예요. 네, 데이터를 잡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가보면 지금 여기에
편집 들어가 보면 지금 Y만 잡은 건데 X를 잡아야지 이제 산전도를 그리게 되는 거지. 자, X는 뭐가 된다고? 코스피 수익률. 음, 됐죠? 자, 이 산전도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추세? 그러니까 대략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아. X축이 어, 코스피고 Y축이 삼전인데 우상향하는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가 올라가면 삼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이제 회귀 네, 분석해야 되겠죠. 단순 회귀. 어. 네. 단순 회귀를 어떻게 한다고? 추세선, 데이터를 찍고 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 추세선 추가. 추세선 추각하는 게 있고. 음. 여기 보니까 추세선에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단순 선행행위는 선형이겠지. 직선으로 대표하는 직선을 끈다 그랬으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수식이 차트에 표시됐어요. 지금 왼쪽에. 그죠? 예. 그다음에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장 모양 우리 추정한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음. 예, 아까 우리 강의 안에는 그 말고도 뭐 많이 이야기한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집어넣은 것 같잖아. 지금 보니까 뭐야. X축 제목이 코스피 수익률이고 Y축 제목이 개별 종목 수익률이고 그다음 시장 모형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그지? 그런 걸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다. 여기 잡고 여기 위에 보면 디자인 하는 거 있어요. 예,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각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어, 차트 제목 집어넣으면 차트 위에 집어넣으면 여기 차트 제목 지금 나온 거네. 그지? 다시 또 디자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에 가로축, 축 제목에 세로축 하면 세로축도 이렇게 나왔네.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저기는 보니까 그 범레 레전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레전드 아래쪽 하니까 이렇게 레전드도 나오네요. 그죠? 예. 네. 여기다가 이제 글을 적으면 되겠죠. 코스피 수익률. 여기다 삼전 수익률. 여기다가 시장 모양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계열 1 적혀 있네. 아까는 보니까 그 삼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현차로 적혀 있었는데. 그지? 이건 어떻게 하나? 다시 데이터를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아이씨. 오른쪽 클릭을 하면 오케이. 데이터 선택이 나오고 다시 여기에 계열 1을 편집을 들어가 보면 여기 계열 이름을 안 적어놨네.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삼전. 삼전, 삼전 이렇게 치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산전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단순선의 회기선을 핏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죠? 사실은 그것만 배운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이 추세선 추가 되돌아가 보면 여기 요 데이터를 대표하는 게 혹시 2차식이다. 그러면 요걸 써도 돼요. 자, 봐봐요. 수식도 적어볼까? 2차식이면 이런 식으로 피팅된다. 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또는 여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동 평균 하는 것도 있고, 로그 하는 것도 있고, 뭐, 지수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쓸 수 있으니까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지금 X와 Y의 관계를 핏할 수 있도록 지금 엑셀에서는 옵션을 주고 있다. 이런 거네요. 여하튼, 이제 예제, 어, 예제 1번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이것만 해도 대단한 파워다라는 거지. 그지? 음.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해찾기 그 도구가 추가 기능이었어요. 맞잖아.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가보면, 어, 다시. 데이터에 가보면 여기에 해찾기 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분석도 추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파일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저, 아이씨, 이 좀 없앨 수 없나? 얘가 위치를 딱 잡아가지고, 옵션, 그 다음에 추가 기능, 그 다음 뭐죠? 엑셀 추가 기능 가서, 저는 지금 여기 분석 도구 두 개 지금 클릭이 돼 있죠. 데이터 분석 추가 기능이 요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 두 개를 다 클릭하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약 없으면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추가를 하면 되고, 다시 데이터로 가서 그럼 해찾기로 갑시다. 해찾기가 데이터 분석. 음, 데이터 분석. 오케이. 여기에 보면 웬만한 통계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통계 공부를 한 사람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귀 분석하는 게 있네. 그죠? 예. 그 다음에 X. Y축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코스피 수익률. 어디 갔나? Y축에는 산전 수익률을 넣어야 되지. 아, Y주, 네. 됐고. 그 다음 X축에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X축에 코스피 코스피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을 집어넣고 확인 하니까 이렇게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아까 그 추세선 추가해가지고 보니까 R 스퀘어가 나왔지. 그게 요수잖아요. 결정 계수라고 적혀 있는 거. 네. 이 결정 계수가 R 스퀘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익률의 몇 프로를 설명한다고 코스피가 71%를 설명한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른 거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뭐 의미는 있죠. 우리 지금 데이터 수가 몇 개라고? 31개. 31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갈게. 나중에 통계학 시간에 네, 배워야 해. 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요거 1.55494 하는 거. 1.55494 하는 거. 이게 뭘 같아? 그, 베타, 베타 계수입니다. 그, 1.5549 거 보여요? 예. 예, 요게 요거네. 그지? 0.1007이 절편이었는데 0.1007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정확도 이슈잖아. 지금 이래 된 거잖아. 이것도 넘어갔다. 1.5549 같겠지. 어디 갔노? 1.549. 숫자 같잖아요. 그죠? 예.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이 추세선 추가를 그냥 그대로 어답트를 해주고 있네. 그지? 근데 그 말고도 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산 분석이라는 걸 나중에 통계학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레포트 하는 게 아까 거기에는 없었던 요게 레포트네. 그지? 요거는 그냥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Y절편은 0.1007 그 다음에 X1은 1.5549라고 값이 나왔는데 사실은 뭔가 우리 지금 X 변수, Y 변수가 막 변하고 있으니까 이 개수도 그렇게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 개수의 뭔가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뭔지 알아요? 알아요, 네. 몰라요? 아요. 윤수호 씨, 예, 알아요? 예, 뭐, 설명 안 해도 돼? 네, 이영재 씨, 이영재 씨, 예, 설명 안 해도 돼? 잘 모릅니다. 어, 찾아봐. 그냥, 이미 제가 표준 편차가 뭔지도 이야기 안 했지만 사람들한테 표준 편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우리 코스피 수익률이, 연 수익률이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가르쳐 줄 필요 없네. 어차피 가르쳐 줘도 모르니까 뭐 안 가르쳐 줘도 상관없네. 연수익률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코스피가? 세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3%? 에이씨. 연수익률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걸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어. 예, 연변동성이 몇 프로라 그랬어? 10%입니다. 30%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 투자의 목표는 어떻게 된다고? 연수익률이 20%입니다. 10%이고 연변동성이 10%라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지? 예, 그때 연변동성이라고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변동성이라는 표현이나 여기에 연표준 편차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해에는 평균이 10%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평균이 15%이기도 하고 어떤 해는 평균이 5%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런데 변동 어떤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평균에서 한 어느 정도 떨어지냐 하면 한 10% 정도 떨어진다는 게 연변동성이 10%라고 얘기한 거예요. 코스피는 뭐예요? 연변동성이 30%라고 그랬잖아. 그 말은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 더하기 30%니까 40% 수익률도 흔히 나오는 일이야. 작년에 75%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지금 표준 10% 더하기 60, 10%지. 65%. 65%니까 65% 나누기 30% 하면 얼마야? 2점 얼마지? 그러니까 예, 그거는 네, 어, 이 40% 나오는 정도보다는 훨씬 더 희박하게 나올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코스피는 어떠냐면 어떤 애는 그냥 대략 평균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40%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0%도 일어난다는 소리지. 그게 안 좋다 이 소리예요 지금. 제가 우리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연 수익률 10%, 그다음에 연변동성 10%라고 그랬잖아. 예. 그런 거는 대개 일어나는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는 거야. 어떨 때는 10%지만 어떨 때는 20%가 되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몇 프로까지 간다는 거야. 0%. 0%라고. 손해를 안 보잖아. 그게 목표라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걸 네. 어떻게 측정하느냐?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로 측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표준 편차야. 됐어요? 음. 표준 편차에 인데 누구의 표준 편차냐면 요 회귀 개수의 표준 편차야. 그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표준 오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0.1007인데 0.000006이 표준 편차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평균적으로 좀 많아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0.1007 더하기 0.1006만큼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빼면 뭐야? 0. 얼마지? 04까지도 갈 수 있고 만약 얘가 정균표를 따른다면 대략 그 확률이 몇 프로냐면 68%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네. 오케이? 어. 그리고 요 t 통계량은 뭐냐 하면 요 개수를 표준 오차로 나눠준 값이야. 그러니까 자세한 통계 이론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적어도 t 통계량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그 1.6이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준, 사실은 기무가설이 0인데, 그러니까 개수가 절편이 0인데, 1.62 정도, 이 정도 1.01, 1007 같은 이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요 t 통계란 값이 별로 큰 값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 하면 t 통계량이 이 절대값이 2보다 크면 그러면 흔히 일어나지 않는 기무가설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t 통계량이 2보다 크죠. 그러면 이건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 돼, 사실은. 어. 그래서 1.6이면 2보다 작잖아. 그러면 비유적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8.46은 2보다 크잖아. 절대값이. 그러면 그냥 유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 네. 다음에 여기 P값도 알 필요가 있는데 P값은 뭐냐 하면 기무가설이 이 개수가 0이라는 기무가설이 있는데 이런 개수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추정될 확률이 몇 프로인가를 측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요 개수의 표준편차가 있잖아. 네. 그지? 여기 개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얘의 분포가 이렇게 좌우대칭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은 지금 어디 있냐면 0.1007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잘못했다. 잘못 그랬다. 기무가설은 요게 0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 개수가 뭐가 나왔냐면 0.1007이 나왔어. 그지? 그러면 뭔가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0.1007보다 더 위에 있을 확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준과설이 0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0.1007도 있을 거 아니야. 요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게 요 P 값이라고. 그러면 논리가 이런 거예요. 기무가설은 알파가 제로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알파 햇이 얼마가 나왔냐면 0.1007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라고? 11%야. 네. 그러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기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가 제로라는 것을 기약하지 못한다. 알파가 제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문경실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윤소 씨하고 이영재는 잘 이해 못하고 있지. 네, 좀 어렵습니다. 그지? 네. 그냥 내가 지금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머릿속에 박아놓고 외워. 그러면 다음 학기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질 거라는 거지. 어, 지금 X1의 개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X1의 개수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기무가설이 만약 0이라고 하면 지금 1.5549가 나왔는데 1.5549 또는 마이너스 1.5549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냐면 지금 몇 프로가 나왔어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이게 이런 확률이라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확률이 몇 프로냐면 하여튼 0. 얼마냐? 그러니까 1%보다 하여튼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 기무가설이 맞는데 이런 개수값을 가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지. 그러므로 기무가설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거를 통계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희박한 확률이, 어느 확률은 희박한 확률이고, 어느 확률은 희박하지 않는 확률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희박한 확률을 통계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1%면 희박하다, 5%면 희박하다, 10%면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가 희박하다고 하면, 그러면 9%도 희박한 거잖아. 근데 5%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9%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 네. 맞아요? 네. 3%는 5% 기준으로 해서는 희박 확률인데 1%보다는 에서는 희박하지 않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요 값을 만약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으로 삼은 거지. 네. 그죠? 그 다음에 10%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약간은 좀 그 엄격하지 않게 완화해가지고 뭐 기준을 삼은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1%를 기준으로 삼아도 희박한 확률이지 않니? 그러니 기무가설은 뭐였냐면 요 개수가 0이라는 게 기무가설이었는데 0이라는 기물가설 하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드니까 아마 이 개수는 0이 아니야. 기무가설이 개수가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디 갔노? 요 기울기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뭐야? x와 y 관계는 그냥 0이라고 생각했는데 0은 아니고 분명히 우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요 개수하고 표준 오차하고 t 통계량하고 p 값은 알 필요가 있다. 저 내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요약하고 뭔가 그냥 이 체계 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계학책을 읽어봐야겠지. 그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논리가 뭐 어떤 건지를 지금 내가 이야기해 준 거라고. 여하튼 뭐예요? 요게 절편이고 요게 저 기울기고 그죠? 요 값들의 평균적인 표준 편차가 뭐라고? 요 값이고 요거에서 요걸 나누면 요 값이 나오고 어. 왜 이게 t 통계량이냐면 어 이거 나눈 값은 사실은 정규분포를 안 따라. 정규분포는 뭔지 알아? 몰라. 음, 알아요. 알아요. 입니다. 이건 정규분포가 아니고 정규분포하고 거의 비슷한 분포인데 정규분포보다는 약간 다른 분포가 있어. 그 분포를 뭐라 그러냐면 t 분포라 그래. 그래서 요걸 보고 t 통계 값이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엑셀도 표현을 잘못한 거야. 이거 지금 통계량이라고 했는데 통계량은 뭐냐면 확률 변수이고 지금 이야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통계를 좀 공부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지금 표현 잘못된 거라고. t 통계 아, 값이라고 값이고 통계량은 그냥 함수 랜덤 베리어블일 때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못 적었는 건데 하여튼 whatever t 값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요 p 값. 혹시 p 값이 주어지면 p 값이 1%, 5%, 10%를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더 크면 1%보다 더 크면 5%보다 더 크면 흔히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기무가서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x, y 절편은 0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t 값이 아주 p 값이 지금 굉장히 희박하잖아 1%보다 훨씬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x 값을 0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음. 여하튼 그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삼전원과 현차의 시장 모형을 그 추정할 수 있어요 네. 추정할 수 있고 예제 1에서 이미 우리 추정해 놨으니까 그 값하고 똑같은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이 데이터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추세선은 어차피 뭐야 산정도에서 이야기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단순 선행이 빼고는 해결 못 해. 근데 사실은 엑셀 데이터 분석 도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음, 이걸 뭐라 그랬어?
다중 선형회귀라 그랬잖아. X 변수 두 개 있으면. 아니, 삼정 수익률에 코스피 수익률만 영향을 미치겠어? 원달러 환율 변화율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추세선 그 추가에서는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데이터 분석 장점은 뭐냐면 다중 선형 회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X1하고 X2하고 두 개 다 같이 입력해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건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한 거고. 그죠? 요게 좀 아까 본 거하고 좀 차이가 나네. 어떻게 났어요, 지금? X1하고 X2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요거는 뭐였죠? 코스피 수익률이었고, 요거는 원달러 환율 변화율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T 통계량도 나오고, P 값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변화율도 사실은 삼전 수익률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지. 제가 대략 이야기가 어떻게 했어요? T 값이 절대값으로 이 안쪽에 있으면 그냥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2보다 더 크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코스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달러 환율 변화율은 삼전 수익률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자, P 값이 얼마? 22%, 23%. 그러니까 10%보다 더 크잖아. 흔히 일어나는 일이야. 기무가살에 맞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의적인 거죠. 요 개수도. 물론 플러스가 나오긴 했지만 알파도 플러스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비유적인 거죠. 됐나요? 네. 그런 이야기를 쫙 하고 있어요. T분포 그림 그려놨네요. 음, 그죠? 네. 그래서 논리는 이런 겁니다.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기무가설 같은 가정하에, 데이터가, 만약 이 값이 나왔다면, 아니면 데이터가 이 값이 나왔다면, T값이 이 값이 나왔다면, 그 바깥쪽에 있을 확률을 계산한 거죠. 이 P값이. 그죠? 네. 그래서 이 P값이 희박하면, 기무가설을 기약한다. 우리 기무가설은 뭐였냐면 개수가 제로인가라는 걸 테스트한 거지. 교수님, 그러면은 그 위에 아니 그 회계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 그러고 보면은 개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음. 여기에 대한 기무색 가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그 평균이 0인가 그거를 기무 가설로 두고 이 개수들을 테스트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 디폴트는. 근데 지금 그 요 베타 개수가 코스피 네. 수익률의 개수가 1이라는 걸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시장의 베타 개수는 보통 1이 중심이거든. 시장과 네네. 똑같이 움직이면 1이고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하면 1보다 더 크고 네. 시장보다 둔감하면 0. 몇 1이 나올 거 아니야. 네네. 현차가 0은 아니었잖아. 현차도 0은 아니라고. 네네. 그렇지만 편차가 0.7인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1보다 작으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기무가설을 어떻게 잡는 게 좋겠어요? 1이다. 그러니까 베타 제로가 1이다라고 베타 1이 1이다 이렇게 기무가설 잡는 게 좋잖아. 예.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는 그러면 T 통계량이 아니라 그것도 시통계량이죠. 자, 봐봐요. 아, 여기는 예. 기무가설이 0이 X1의 개수가 0이라는 걸 기무가설로 해서 T 값을 구했잖아, 지금. 요 값이. 근데 네.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베타의 빼기 1 나누기 표준어처럼 하면 T값이 나오잖아. 아, 음. 그리고 이 값이 지금 2보다 커야 작아요. 안 보입니다. 3.02 나오잖아, 3.02. 예. 뭐야, 지금? 지금 앞에 3만 보입니다. 교수님 가려가지고. 어? 네. 내 얼굴이 가해서 그래? 네. 아씨, 미안합니다. 에? 어떻게 한다고? 여기. 1.549 빼기 1. 여기 기무가설이죠. 예. 나누기 표준어처럼 하면 되지. 아, 그럼 요 T값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T값이 2보다 크니까 굉장히 유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제가 룰 오브 썸으로 지금 저는 절대값 2를 생각한다 그랬잖아. 네네. P밸류도 구할 수 있죠. 예. P밸류 어떻게 구하지? TDIST. 엑셀 함수가 있을 거예요. T, 그냥 T인 같은데? TDIST인 같다.
예. TDIST. 오케이. X는 얼마예요? X 아까 구한 거. 3점. 그 예. 다음에 디그리 프리덤이 얼마지? 디그리 위에 프리덤이 이제 있었어요. 31이니까 31 빼기 2? 2 하면 큐뮬리티브 넣어야 되네. 큐뮬리티브 어떻게 넣냐? 모르겠는데. 아닌데. 선생님, 그 나? X 변수에 조금 이상한 게 들어간 거. 디그리 프리덤이 잘못했네. 어, 얼마야? 31 마이너스 2? 31 마이너스 2? 요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너무 적은 인수래. 미안합니다. 자, TDIST 하고 F1 누르나? 모른다. 그러면 F1 누르면 되겠지. 나오네. TDIST는 뭘 레포트한대요? 어, 테일 이꼴 1이면 단적 분포하고 아, 2니까 2를 해야 되겠네. 오케이. 네. 어디 갔나? 다시. 뭐야? 요거, 그 다음에 31 빼기 2.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뭐예요? 그 다음에 양측이 2네, 2. 예. 어, 2? 오케이. 어떻게 나왔어요? P 값이 0.5. 0.005208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99% 유의 수준 하에서도 기무가설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음. 어, 두 사람한테는 미안하고, 음, 지금 뭔가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막 지금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했던, 내가 이야기했던 요 이야기 있죠. 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금융통계학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수업을 하고 나서 다시 그때 이 사람이 이거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했다. 그런 걸 상기하고 다시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문경신이 지금 반칙하고 있는 거지. 아, 어. 금융통계학 듣고 나서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어. 그러면서 아마 다른 과목에서 아니면 통계학과에서 들었던 수업에서 이야기 안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갑다. 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개수값, 표준어자, t값, p값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은 되는 거다. 그지? 어. 하여튼 우리는 지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네. 그죠? 네, 좀 쉴까요? 머리가 아픈데. 네. 음. 어, 5분 쉬고, 그러면 10시 5분에 볼까? 예, 네. 10시 예. 5분에 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시작합시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저 질문 하나. 그 P값이 유의적인지 비유적인지 결정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응, 그 1%, 5%, 10% 응, 응, 말씀하셨는데, 응. 그게 뭐, 예를 들어 P값이 7% 정도 나왔을 때, 그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 99% 신뢰 수준 하에서 네네. 기무가설을 기하겠습니다. 아, 아, 아니면 네. 95% 신뢰 수준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 네. P값이 3% 나왔잖아. 그러면 99% 신뢰 수준이라는 말이 뭐냐면 1%가 희박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예. 어. 그럼 희박해, 희박 안 해? 아까 만약 P값이 3% 나왔다면 아, 희박, 안 희박 안 희박.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네. 99% 신뢰 수준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아, 네. 그죠?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95% 신뢰 수준 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니까 희박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한 거지. 네네. 알파 계수가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응. 또 뭐 질문?
없어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통계학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이해도를 한번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는 게 낫나? 통계학에서의 구조가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모집단, 표본, 어, 모집단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실제 세상, 그러니까 추루 세상, 진짜로 세상이고 우리는 뭐만 관측하냐 하면 이 샘플만 관측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 데이터가 그 어떤 요 x라는 게 어떤 변수인데 어떤 변수냐면 x가 여러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값에 따라 가지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x는 알 수 없고 뭔가 x에서 이미 꺼져 나와 가지고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뭐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x는 지금 코스피 수익률이에요. X1부터 X 그 100까지는 뭐냐면 코스피 수익률이 매년 매년 실현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코스피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데 뭔가 이 표로 나왔으니까 얘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추론이라 그래요. 됐어요? 우리 요 X를 뭔가 그 특징을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X의 평균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X의 표준 편차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X의 확률 분포를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요 뮤 X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모 평균을 이게 모 평균 모 뭐지 표준 편차 요거는 뭐지 오분수 뭐 함수. 확률 분포 또는 뭐 확률 밀도 함수 뭐 whatever 하여튼 그 확률을 이 x가 일어날 수 있는 값에 따라 가지고 그것의 각각의 확률을 뭔가 디픽트하는 뭐가 있을 거라고 그죠? 예. 우리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은 뭐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모르거나 1번 또는 알기 어려운 거. 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거잖아. 이제 우리의 통계학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이미 실현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요걸 한번 추측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요 값이 아마 요걸 나타내지 않을까? 요 값이 요걸 나타내지 않을까? 요 값이 요걸 나타내지 않을까? 그게 인프런스, 추론. 요걸 뭐라 그러냐면 표본 평균, 표본 뭐지? 표준 편차, 표본 뭐라 그러지? 표본 확률 분포? 상대 빈도, 어, 상대 빈도, 상대 빈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에. 음.
지금 여전히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득표율, 지난번에 누구 나왔지? 이재명, 그 다음 또 누구 나왔죠? 김문수 후보 나왔습니다. 어? 윤석열. 김문수? 뭐 둘이만 있다 칩시다. 어, 그죠? 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unknown은 아니고 how to know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만약 이재명이 몇 프로 득표할지 아니면 김문수가 몇 프로 득표할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수조사. 전수를 조사하면 되는데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출구조사. 여론조사를 한 거지. 출구조사도 또 다른 예가 되겠지. 네. 출구조사 전수조사한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전수조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중 일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샘플링 한 거죠.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500명, 500명 하면 별로 안 좋네. 100명을 해가지고 그중에 이재명을 찍는 사람이 누군지 답변한 사람이 보니까 75명이야. 그지? 그러면 이재명의 득표율은 75%라고 추정을 했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김문수는 25명이야. 그래서 25%라고 추정을 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값이에요, 요 값. 표본 상대 빈도. 100명 중에 75명, 100명 중에 25명 가지고 각각의 득표율을 75%, 25%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잖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야지. 그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다 물어봐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전화 답변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김문수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실제 그날 가서는 이재명을 찍었을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냐면 그 실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는 한 정확한 득표율은 어차피 이게 진실은 아니라고. 이 표본이.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75%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득표율이 8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얘가 이 전체를 지금 대표해서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잘 모르니까. 네. 이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아니면 이 상대 빈도를 가지고 모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될까라는 걸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 빈도 가지고 그냥 평균 그 이 저 득표율의 평균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러면 어 이게 좀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 저 요 이 상대 빈도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지. 그걸 보고 아까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표준 오차라고 이야기했다고. 음, 좀 더 할 이야기 남아 있는데 지금 16분이네요. 다음 세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